돈 없어서 우는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희 부대는 일반 사단과는 편제가 조금 다르기에 사단장, 연대장과 같은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명으로 불렸지만 편의상 일반 사단의 직책명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차하면 부대 정체가 드러날 수가 있어서요. 제가 짬찌였던 시절 저희 분대는 수송부 병사들 사이에서 짬분대라는 멸칭으로 불렸습니다. 왜? 완전히 그냥 잘 못하는 사람들 모아놓는 곳인가? 이유는 아주 단순했죠. 타 수송분대 운행 관련해서 짬이란 짬은 전부 맞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던 날 당시 저희 분대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병 진급 심사를 받을 때쯤 이런 멸칭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원인은 바로 당시 분대장이었던 제 삼촌 군번의 김모 상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업무 능력이 평타 정도는 치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이 가히 패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었죠. 처음에는 타 분대 수송부 선임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적당히 얌전했지만 선임들이 하나둘씩 전역하고 나니 본인이 상병 3호봉 정도 되어서 실세 라인이 되자마자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임들에게 온갖 짬이란 짬은 다 때리고 자기 빨래 대신 시키기, 밥 대신 배식 받게 하기 등 폭언, 욕설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자기가 고등학생까지 복싱 선수였다면 뭐만 하면 어중간한 포즈 취하면서 저희의 팔뚝을 잽으로 때려댔죠. 아프진 않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매일 저희들에게 담배를 삥 뜯어가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삥을 뜯는 수준이 아니라 부대장 권한으로 운행이나 불침번 근무를 세워서 하루에 초번 말번 근무를 동시에 시키거나 조기 기상해야 되는 등 오전 조기 배차부터 해서 취침 시간 이후 복귀하는 야간 운행까지 쉴없이 넣는 등 권력에 취한 북쪽 셋째 돼지 새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모두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담배를 상납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이었죠. 저희는 야간 운행이나 조기 운행이 굉장히 많아 근무 수정이 굉장히 잦았고 경우에 따라서 한 명이 하루에 여러 번의 근무를 서는 일도 많았으며 분대장이 불침번 근무를 조정하는 권한도 있었고 병사들에게 관심 따위는 개또도 없는 당시 본부 근무대장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능한 폐악질들이었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일병 월급이 15만원 정도 했고 담배값이 4,500원 막 인상되었던 시절인데 매달 이 인간에게 상납할 담배를 거의 한 보루씩 사야 됐죠. 하지만 이 인간의 횡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올린 정전시킨 후임설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본부 근무대장이 오시자 모든 후임들은 물론 그동안 이 인간의 횡포가 선을 넘었다 생각했던 선임들까지 힘을 모아서 마음의 편지 원기옥을 날려가지고 이 인간을 영착 만창으로 보내게 되었고 복귀 후에도 본인이 저희 부대에서 생활하는 게 꺼름칙했는지 안검하수 치료라는 명목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전역할 때까지 짱박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터니가 빠진 저희는 이 인간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고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입원하며 부대를 떠난 뒤에도 저에게 똥을 뿌렸습니다. 저희 분대뿐 아니라 다른 분대에도 온갖 부조리를 행했고 이 때문에 타 분대에서 저희 분대에 김상병 대신 참여해야 된다며 자기 분대 짬을 미친듯이 때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짬 분대가 된 이유구나 이게. 하필이면 김상병과 한 달 차이 나던 부분대장이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의무대에만 짱 박혀있기 때문에 저희의 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도 김상병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죠. 그 다음 가는 분대 3고는 선임은 아직 상병도 달지 않은 짬찌 라인이었기 때문에 쉴드를 칠래야 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저희끼리 짬 처리를 다 해야 됐습니다. 그나마 3고 선임은 저와 3개월 차이 나는 일병 선임 둘, 그리고 한 달 차이 나는 맞선임과 함께 저는 제 동기 그리고 마투임 2명까지 인원이 상당히 많아 짬을 맞아도 어찌어찌 업무가 돌아가게 가능했지만 머지않아 지옥이 다시 한번 펼쳐졌죠. 3개월 선임 둘이 한 명은 학벌이 좋다는 이유로 수송부 행정병으로, 다른 한 명은 제주도 출신인데 연대장님과 동양이라는 이유로 지휘관 차량 운전병으로 팔려갔으며 제 맞선임은 S급 병사로 뽑혀서 버스 운전병으로 팔려나가며 인원이 감축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4명의 신병과 타분대에서 패급으로 버려진 한 달 차이 나는 맞선임이 저희 분대로 왔죠. 진짜 무슨 짬 분대네. 그냥 무조건 짬 시키네. 문제는 저희 분대가 주로 담당하는 배차는 훈련 지원으로 좁디 좁은 산길을 타고 들어가서 훈련장까지 배달을 하는 쿠팡맨스러운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장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막 이제 기량평가를 통과한 2등병들이 운행하며 바로 어디 긁고 오거나 최악의 경우 산비탈 안에나 논두렁, 저수지로 들어가는 대형 사고들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그렇다고 타 분대에게 짬을 맞은 배차를 막내들을 내보내자니 이런 짬 배차는 대부분은 장거리 배차 위주라 더 위험할 것 같았기에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라면 운전병이 부족할 때 간부가 직접 운행해서 배차를 사용하겠지만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저희 부대는 모 간부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정비관님의 출고 2달 된
렉서스를 갖다 꼬라박는 사고를 친 덕분에 분노한 수송관님께서 앞으로 직접 운행은 없다! 라고 선포를 하는 바람에 모든 배차를 운전병들이 싹 다 떠안아야 했죠. 결국 떠나간 김상병, 뒤를 이어 분대장을 단 전쓰리고 현 분대장 유일병은 본인을 비롯한 남아있는 인원들을 2중 3중 배차를 뛰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막내들은 왕복으로 2-3km 정도 되는 가까운 훈련장이나 또는 영내 단순 배차만 뛰며 기량을 키우고 저를 비롯한 남아있는 인원들은 한 번에 두세 곳의 훈련장을 돌아다니며 총알 배송을 해야만 했죠. 좁디 좁은 산길과 농길을 하도 돌아다닌 덕분에 저희의 운전 기량은 정말 미친듯이 빠르게 성장해났고 제가 1겁이 될 무렵 저는 다른 운전병들이 몇 번씩 수정해가며 조심조심 지나가던 길을 두 돈반으로 휙휙 지나갈 수 있는 초 A급 기량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시기에 저희는 군지검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전투장비 지휘 검열이라는 명칭이 있네요. 우리도 군지검이라고 그랬는데 군지검을 위해 창고에 구리스 범벅이 되어 있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거의 초유물급 보존 상태를 보여주고 있던 각종 차량 부품들의 포장을 뜯어 차량에 매달려 있는 명줄만 간단히 붙잡고 있는 부품들과 교환을 하며 모든 차량을 S급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저희 분대는 한 명의 두 세대의 차량을 혼자서 정비해야 됐지만 평소 혼자서 호루 치고 타이어 갈고 빼빠질하던 덕분인가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저희 분대의 모든 차량을 그동안 쌓인 흙먼지를 털어내고 교본에서나 볼 법한 반딱반딱한 새 차로 다 거듭낼 수 있었지요. 그렇게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본격적인 군지검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한 달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다며 이것은 마지막 눈물이라며 담배를 피우면서 위아래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검열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선임들에게 들은 바로는 군지검 검열은 기껏해야 소령급 정도가 온다 그랬는데 저희 수송부로 검열이 온 사람들은 남들은 군생활하면서 반경 10m 내에 접근한 일도 별로 없었다는 대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령들 주위에 준이 2명과 대위 5명이 더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저희 부대는 원래 땡땡 군지사에서 검열이 나와야 되지만 하필이면 전년도 군지검에서 저희 부대 군수과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는 바람에 올해 군지검에서 기존 군지사가 아닌 관련 최상급 부대에서 직접 검열을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오는 김에 이전 검열들의 미달이 나온 부대의 간부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싹 다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검열관 대령들은 수송부 차량들의 상태를 보고서 껄껄 웃으며 그래! 장비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신명나게 처우서댔고 낯빛이 어두운 준이들과 대위들은 옆에서 멋쩍은 미소만 짓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같으면 갖고 있는 장비랑 장부의 장비를 비교하면서 장비 상태를 눈으로만 확인하고 끝내야 하는데 병사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군지검이건만 저희의 초 S급 두 돈반을 보고서 눈이 돌아간 한 대령이 병사들 훈련 상태도 한번 볼까? 라면서 하필 그 옆에 있던 저와 제 동기를 이리 와봐 병사! 그러면서 그 대령은 저기 땡땡호 차량 우측 전면 타이어 한번 예비 교체로 한번 타이어 교체해봐라! 라고 명령했죠. 아마 그는 일병이면 운행이면 모를까 타이어 교체 같은 거는 아직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명령을 하고 바로 뒤로 돌아서 다른 간부들과 수다를 떨며 담배를 꺼내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모든 짬을 맞는 거와 동시에 모든 우선시에서 뒤로 밀린 덕분에 정비고에서 쓰던 대형 자키를 사용하지 못해 군지검을 준비하는 동안 10수대의 군용차 타이어를 차량 상비용 소형 자키로 교체해야 했던 저와 제 동기의 능력을 말입니다. 소형 자키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주황색으로 생겨가지고 요만해. 저희는 명령을 듣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일만 잘 풀리면 이제 짬 안 맞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떠서 제가 자키를 설치하고 차량을 들어올리는 동안 제 동기는 예비 타이어를 풀었고 순식간에 타이어 너트를 풀어 제낀 다음에 제 동기가 달려있던 타이어를 예비 타이어로 자리에 고정하는 동안 저는 타이어를 발등에 올린 다음에 반동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비 타이어를 앞바퀴에 끼워놓고 다시 너트를 잠궜으며 이 모든 일을 저희의 명령을 한 검열관이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기도 전에 끝났고 이 모든 공연을 목격한 검열관들은 아주 흡족해하며 그래 우주병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라면서 껄껄거리면서 웃었으며 이 모습을 본 저희 수송관 또한 옆에서 스밀골 닮은 얼굴로 한바구음을 지으며 이 새끼들 아직 좀 찌끄레기라도 그렇지 타이어를 갈아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5초 만에 갈아야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지만 두 돈반의 공체 상태에서 무게가 11톤 이걸 사람 손바닥만한 자키로 들어올려야 되고 두 돈반 타이어 무게가 40kg 이걸 혼자 들어서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작업이 고작 1, 2분에 끝난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은데 아마 한 달 동안 이제 수십 번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검열관들은 연실 껄껄대며 저희 수송관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수송부 행정반으로 들어갔고 저와 제 동기는 남모르게 서로에게 따봉을 날린 뒤 하던 일을 마저 하러 갔습니다.
3주 4주 뒤였나? 시간이 흐르는데 저희 부대는 다시 한번 군지감 최우수 부대로 선발되었고 저희 분대는 수송관님의 한방울 숨과 함께 모든 분대원들이 3박 4일 포상휴가를 받고 더 이상 짬을 맞지 않은 수송부 최강의 분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제 동기는 수송관에게 초 S급 운전병으로 인정받아 대형 버스 운전병으로 선발되었지만 하필 이때 말년이었던 앰뷸런스 운전병사님이 자기가 부사수로 저를 지목하고 제 동기는 차기 분대장 자원으로 뽑혀 결국 둘 다 이 분대에 잔류하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엠빌병이 된 직후 하루 종일 대기만 하다 보니 일병 시절 얻었던 모든 능력이 상실되었죠. 여기까지 개패급 분대장 덕분에 초 S급 에이스가 될 수 있었던 썰. 이 썰을 본 모든 분들의 안녕을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이제 군대 썰이 거의 바닥 나가는데 다음에는 사회에서 겪었던 일들 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돈 없어서 우는 하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뭐 저도 수송부 정비병 출신으로서 드릴 말씀이 많으나 녹화가 긴 관계로 편집자님의 목숨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뭐 이렇게 팬다라고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